오케이. 자, 2번 갑시다. 2번이 이게 나도 이게 2번을 맨 처음 풀었을 때 이거 약간 재작년인가? 2년 전에 2번을 맨 처음 마주했을 때 뭔 소린가 했어요. 근데 이게 알면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이게 말이 어려워. 말을 진짜 어렵게 했어. 가보자. A랑 B랑 그 다음에 C랑 D랑 E랑 이렇게 지역이 있대요. 근데 문제를 읽어보니까 1번 버스가 A 도시랑 D 도시 사이로 운행한다고 했죠? 그래서 1번 버스가 갈 수 있는 거는 여기야. 자, 1번 버스 표기해봅시다. A랑 D 도시를 운행할 수 있대요. 1번 버스가. 괜찮으시죠?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2번 버스는 B랑 E 도시 사이로 움직인대요. 그러니까 2번 버스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이런 느낌이에요. B 도시에서 E 도시 사이에 움직인다는 거야. 2번 버스가. 괜찮으시죠? 자, 그 다음에 3번 버스는 C 도시랑 E 도시 사이로 움직인대요. 이런 말이거든요, 지금. 네, 근데 이렇게 그리니까 뭔가 좀 쉬워 보이는데, 뭐 아직 쉬운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그린다는 생각이 쉽지 않아요. 근데 일단 봐볼게요. 문제가 1번, 2번, 3번 버스 중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해서 A 도시에서 E 도시를 갔다가 다시 찍턴을 해야 돼. 근데 봐봐. A 도시에서 E 도시를 갈 거예요. 근데 A 도시에서 B 도시 갈 때 선택할 수 있는 버스는 몇 번 버스밖에 없어요. 1번 버스죠. 그 다음에 B에서 C 갈 때는 2개, 3개, 2개죠. 그래서 A 도시에서 E 도시 갈 때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2죠. 너무 쉬운 거야. 그래서 얘가 뭐야? 12가지죠? 다시 찍턴할 거 아니야. 그럼 제곱이겠지. 12의 제곱이에요. 답이 144입니다. 알면 쉬운데 모르면 엄청 어렵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약간 갈아탄다는 것까지 생각해야 돼. 물론 현실적으로 1번 버스 타면 당연히 디도시까지 쭉 갈 거 아니야. 누가 환승을 하니? 근데 뭐 경우의 수 입장에서는 그냥 다 선택권이 있다는 거죠. 괜찮으시죠? 예. 예, 예. 그래서 경우의 수가 다 똑같습니다. 11로 해줘. 다시 타도 돼요? 예. 11로 해줘. 내렸다가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게 2가지. 그러니까 A 도시에서 B 도시 갈 때 경우의 수 1가지잖아. B 도시에서 C 도시 갈 때 경우의 수가 2가지인 거예요. 1번 버스 타도 되고 2번 버스 타도 되니까. A 탔다가 내렸다가 A 탄 거예요? 예. 1번 탔다가 내렸다가 1번 타는 거예요. 근데 그니까 자, 이게 좀 문제가 그래 좀 약간 현실감하고 떨어지는데, 자, 그 다음에 3번 가볼게요. 3번은 기가 막힌 풀이가 있습니다. 이거 내가 봤을 땐 내가 가장 잘 푸는 것 같아. 이 3번은 봐보자. 진짜 사실 뭐 제가 처음에 한 생각은 아니고 이걸 가르친 학생 한 명이 이렇게 풀어도 되지 않냐라고 말해서 그 학생이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그 풀이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4가지 색을 칠한대요. 4가지 색을 칠하는데 이거 세팅은 똑같아. 이웃한 영역에 다른 색깔을 칠한대요. 혹시 근데 이거 하기 앞서서 얘들아, 혹시 이건 배웠을 거야. 나도 알려줬었어.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원이 있다고 했을 때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거 칠하는 경우의 수 기억나시나요? 이거 자, n 칸이 있다고 해봐. 칸이 n개 있고 k가지 색을 칠한다고 했어요. n칸 k색을 칠하는 이거 경우의 수 공식 기억나시죠? 뭐죠? 연우씨 왜 나랑 눈을 안 마주치지? 공식 뭐였어? 기억나? 그 뒷부분이고 뭐야? 은하씨 너 뭐야? 너가 얘기해줘. 자, 봐봐. 칸이 n개고 여기에 k가지 색깔을 칠하는 경우의 수가 있어요. 이거 외워놔야 돼. 외우면 압도적으로 빨라지니까. 뭐냐면은 이렇게 적어요. 뭐냐면은 봐봐. 얘는 k-1의 n제곱에다가 -1의 n제곱에 k-1이에요. 어디선가 많이 보셨죠? 처음 봤어? 처음 봤어? 처음 봤다고 하기만 해봐라. 처음 봤어? 처음 봤어? 왜 끄덕거리지? 처음 보지 않았죠? 아, 진짜야? 진짜 처음 봤어? 아이, 내가 수업하신 거 다 봤는데. 진짜 처음 봤어? 그래! 진짜 처음 봤어? 아이.
진짜 에이, 왜 그러시죠? 자, K-1의 n제곱에다가 마이너스 n제곱 곱하기 K 빼기 1이야. 약간 이거 언제 쓸 수 있냐? 가운데를 기준으로 약간 순환하는 형태. 이럴 때 쓸 수 있고, 예, 그러니까 약간 뭐 이런 느낌이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사각형이 있다고 했을 때, 이거 A, B, C, D라고 했을 때요. 여기에 네 가지 색깔을 칠하래. 그 원래는 뭐 이거랑 풀 때 A랑 C랑 다를 때랑 A랑 C랑 색깔 같을 때 막 케이스 나눠서 풀잖아요? 근데 이거 귀찮잖아. 그래서 그냥 칸이 4개니까 4칸 4색. 이거 공식 때리시면 바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설명하시지 않았어, 선생님이? 아니 말고. 자, 그럼 봐봐. 이거를 풀 때, 그러니까 이제 얘를 공식을 쓸 건데, 자, 이걸 봐봐. 여기에 6개죠, 얘는. 근데 색깔 4가지를 칠한데, 근데 이 구조로 한번 봐봐. 이거 4개만 봐볼까요? 이거 4개를 색깔을 칠해. 4개 색깔을 칠하는데, 여기는 4가지 색깔을 봐봐. 여기 4개를 칠한 다음에, 얘 봐봐. 여기는, 위에 영역은, 이 밑에만 색깔이 다르면 되죠. 그럼 얘가 무슨 색깔이 칠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보라 색깔 영역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얘랑만 다르면 되니까 3가지지, 3가지.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얘도 왼쪽에 있는 영역이랑 색깔만 다르면 되잖아. 그 얘가 3가지야. 얘는 무조건 경우의 수가 3가지란 말이야. 근데 여기는 4가지 색깔을 4가지 칸에 칠하잖아. 그러니까 여기 이 연두 색깔 영역에 칠할 수 있는 총 경우의 수는 4칸 4색이죠. 오케이? 4칸 4색 칠하고 보라 색깔 영역에 3가지. 그 다음에 주황 색깔 영역에 3가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물론 뭐 케이스 나눠서 복잡하게 할 수도 있으나, 그럼 이것만 계산만 때리시면 되는데 4칸 4색 실제로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경우의 수 계산하시면 84가지 나와요, 이거는. 나는 하도 많이 해서 사실 외우고 있거든요. 4칸 4색. 그 다음에 곱하기 9예요. 그래서 756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자,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예, 답은 756이에요. 물론 이렇게 모르셔도 약간 여기 A, B, C, D라고 두신 다음에 뭐 AC 색깔이 그러니까 AC 색깔 같은 경우, AC 색깔 다른 경우로 케이스 나눠서 푸셔도 돼요. 그게 가장 일반적인 거고, 그냥 이거 딱 보니까 4칸 4색이야. 뭐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에 4번 한번 가보시죠. 자, 4번. 얘는 자, 일단 순서상 x, y, z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근데 이거를 지금 싹 다 더해서 10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순서 관계가 이걸 만족을 한대요. 자, 그 다음에 좀 더 적어봅시다. z. 근데 이거는 봐봐. 어차피 지금 x, y, z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봐볼게요. 얘는 이걸 일단 정해야 될 거 아니야. 얘가 뭐가 나오고 뭐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예를 들어서 얘가 1이야? 그럼 절대값 z가 1이니까 z는 몇 가지 순서상이 나오겠어요? 2가지죠? 얘도 2가지, 얘도 2가지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개수를 구한 다음에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게 풀마 1이고 얘도 풀마 뭐고 얘도 풀마 뭐일 테니까 나중에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2의 세제곱을 곱해주시면 되죠. 이해하세요? 얘가 뭔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풀마 1, 풀마 몇, 풀마 몇이니까 각각 2가지가 더 생기는 거야. 괜찮으시죠? 근데 함부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얘가 1이면 상관없다 이거야. 이거 Z가 가장 작잖아. 근데 만약에 절대값 Z가 0이면 절대값 Z가 빵일 때는 Z가 0일 수밖에 없죠. 그럼 얘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지. 2가지가 아니라. 그래서 케이스를 어떻게 나눠야 되는 거냐면은 절대값 Z가 0일 때랑 절대값 Z가 0이 아닐 때로 케이스를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써볼게요. 자, 얘는 이렇게 써보자. 첫 번째, 여기다 왼쪽에다 적을게요. 얘는 절대값 Z가 0일 때랑 0이야. 그 다음에 절대값 Z가 0이 아닐 때로 케이스를 나누셔야 돼요. 절대값 Z가 가장 작잖아. 얘가 0이면
그냥 얘는 순수성이 한 개인 거고, 얘가 0이 아니면 얘가 풀마 둘 중 하나 선택할 수 있으니까 순수성이 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 괜찮으시죠? 그러니까 케이스를 좀 나눠서 풀어야 돼. 물론 노가다 하나하나 해도 되지만, 그럼 얘가 0이면은 그냥 이거죠. 얘는 절대값 z가 0이면은 그냥 x에다가 y를 더한 게 지금 10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더해서 10이 나와야 되는데 얘가 이미 0으로 딱 정해졌잖아? 그럼 얘보다 크기만 하면 되니까 그냥 뭐만 돼요? 얘가 1이면 9고 2면 8이고 3이면 7이고 4면 6이죠. 여기까지밖에 안 되죠? 순서가 얘를 만족해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은 절대값 x가 9니까 풀마 9 두 가지가 있을 거고 얘도 풀마 1 두 가지가 있죠. 그러면은 총 4가지 갈래가 생기는데 각각 x가 선택할 수 있는 게 2가지, y가 선택할 수 있는 게 2가지니까 여기서 16가지가 나오는 거죠. 괜찮으시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절대값 z가 0이 아니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여기다 한번 적을게요. x, y, z가 만약에 그냥 10이야. 근데 얘가 0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케이스만 나누면 되겠지. 얘가 만약에 1이야? 그럼 얘보단 커야 되니까 2죠, 최소. 얘가 2면은 얘는 뭐가 되고 7이 되죠. 결정이 되고 1, 3이면 6이어야 되고 1, 4면 5죠. 여기까지밖에 안 되죠. 순서가 얘를 만족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얘가 2면은 최소 3이어야 되고 최소 3이면 5죠. 여기밖에 안 되죠. 그 다음에 얘가 3이면 4니까 안 돼. 그죠? 이렇게밖에 안 되고 그러면은 얘도 갈래가 4가지고요. 각각 2가지지. 그래서 2의 세제곱이야. 그래서 4 곱하기 8이니까 32니까요. 얘는 둘이 더하시면 48입니다. 답은 5번입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5번. 네, 차근차근 다 해야 되겠죠? 자. (5번) 한번 가보시죠. 아까 얘기했는데 그 다음 주 화요일 날이 그 휴일이잖아요. 그 대통령 선거 때문에. 대통령 선거는 뭐 내가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휴일이시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나요? 일찍 와도 된다. 자, 그날 보강 일찍 불러도 일정 없으시잖아요, 우리 지인 씨, 그죠? 대통령 선거 갈 거 아니잖아. 자, 5번 갑시다. 5번. 자, 남자 3명이 있대요. 근데 남자 3명 중에서 A가 여기 그러니까 A가 남자 3명 중에 한 명인 거고, 그 다음에 여자라고 했는데 남이라고 썼네. 자, 잠시만요. 여자 2명이 있는데 여기에 B가 있대요. 여기 B가 있대요. 자, 근데 문제가 자, 읽어봅시다. 봐봐. 지금 A가 여학생 사이에 앉는데요. 여학생 사이에 앉거나, 자, 또는이죠. 아니면은 B가 남학생 사이에 앉는데요. 남학생 사이에 앉는다. 자,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또는이 나오면은 어떻게 풀죠? 얘 구하고 이거 구한 다음에 겹치는 게 있다면 빼야지. 그죠? 합집합 느낌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A가 여학생 사이에 있는 경우를 카운트하시고 B가 남학생 사이에 있는 경우를 카운트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1번과 2번 전부 다 되는 경우를 빼주셔야 돼요. 그죠? 그럼 자, 1번부터 가보자. A가 여학생 사이에 있는 거니까, 야, 사이에 있다는 거는 여학생이 2명밖에 없잖아. 그러면은 무조건 여학생과 여기 사이에 A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하나로 봐야 되죠. 한 세트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남자 2명이 따로따로 있는 느낌이야. 맞죠? 자, 그러면은 생각해보자. 일단 첫 번째, 여자가 이렇게 A를 사이에 낑기고 앉아있는데 여학생끼리 자리는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2를 곱해야 되죠? 여학생끼리 자리 바꾸는 거. 그 다음에 여자랑 A랑 여자를 하나의 세트로 보시면 총 사람이 3명이죠. 그죠? 3명 자리 배치하는 건 몇 팩이야? 3팩이죠? 그래서 얘는 12가지가 나오는 거야. 맞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B가 남학생 사이라고 해보자. 그러면은 남자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B가 있고요, 남자가 있고요. 그죠? 하나로 봐야죠, 이제. 그 다음에 남아있는 사람이 남자 1명과 그 다음에 여자 1명 이렇게 남아있는 거죠, 지금. 그죠? B가 남학생 사이에 있다고 하면 이렇게 남아있는 거야. 자, 근데 얘는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어떤 거 조심해야 되냐?
남자 2명이 B를 사이에 낑기고 앉아있잖아요. 근데 남자가 총 3명이란 말이야. 그죠? 그러면은 남자 3명 중에서 2명 보고 B 옆에 앉아라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남자 3명 중에서 이렇게 해야 돼. 3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B를 사이에 낑기고 앉아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좀 디테일하게 적을게. 얘는 남자 3명 중에서 B와 이웃할 2명을 뽑아야 돼. 2명을 뽑으셔야 돼요. 괜찮으시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 B 옆에 자리를 바꾸셔야 돼요. 남자 자리 바꿀 수 있잖아? 2팩이죠? 자리 바꾸셔야 돼요. 여기까지가 B 양 사이드에 놓을 남자 2명 선택하고 자리까지 고려한 거야.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로 보는 거야. 하나로 보시면 총 사람이 3명이죠. 3명 자리 바꾸는 게 3팩이죠. 그래서 3 곱하기 2가 6이고 6 곱하니까 36. 여기까지가 일단 1번과 2번 고려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겹치는 걸 빼주셔야죠. 겹치는 거. 자, 그러면은 1번과 2번에 겹치는 게 어떤 거냐. 자, 잘 생각해봐. A가 여학생 사이에 있으면서 그 다음에 B가 남학생 사이에 있어야 돼. 동시에 있어야 돼. 그러면 약간 케이스가 이렇게 돼요. 잘 봐봐. 일단은 B가 지금, 그러니까 A가 여학생 사이에 있죠. 근데 B가 여학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A가 B 왼쪽에 있고 여기에 여학생이 있으면서 B는 A가 남학생이니까 이렇게 있어야 돼. 괜찮으세요? A가 남학생이니까 여학생 사이에 있으면서 B가 여학생이니까 A가 남학생이잖아. 이렇게 사이에 있는 거. 이렇게 배치되던가 아니면 이렇게 돼야 돼요. 남학생, B, A, 여학생. B가 여학생이잖아. 남학생 사이에 있으면서 A가 여학생 사이에 있는 거. 이렇게 배치되는 게 둘 다 만족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동시에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남학생 1명 동떨어진 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이게 동시에 만족하는 거야. 자, 그럼 경우의 수 한번 구해봅시다. 둘 중 하나잖아? 2를 곱하셔야죠? 그죠? 둘 중 하나 만족해야 되고. 봐봐. 남학생 입장에서 이게 동떨어진 남학생 1명 있을 거 아니야. 동떨어진 남학생 1명을 선택하셔야죠. 아니면 같이 그룹에 묶일 남학생 1명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C1이어야 돼. 남자 중에서 1명 선택해서 따로 떨어질 남학생 선택하시던가 아니면 묶일 남학생 선택하시던가 아무튼 남학생 한번 선택해야 돼. 그리고 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하나로 봤으니까 이 그룹과 이 그룹이 순서 바꿀 수 있죠. 2를 곱하셔야 돼요. 그래서 총 8가지야. 그럼 마무리 지어봅시다. 첫 번째 케이스가 12개고요. 두 번째 케이스가 36이죠. 그리고 나서 겹치는 게 8개니까 계산해보시면 40이 나옵니다. 답은 1번이에요. 쉽지 않은 문제였죠. 그러니까 겹치는 걸 고려하셔야 돼요. 자, 근데 그 다음에 6번은 없네요. 자, 그 다음에 8번 한번 가보시죠. 8번. 8번 어렵죠. 자, 조금만 더 해봅시다. 8번 같이 가봅시다. 갑을병정. 또 뭐 있지? 임유수. 자, 아무튼. 자, 이렇게 있는데, 4개의 열람실 A, B, C에 배정한대요. 자, 이거 저처럼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A, B, C, D. 열람실이 이렇게 있대요. 근데 문제를 좀 읽어보시면은, 열람실 중에서, 자, 각 학생을 여기 4개 중에서 2곳에 배치한대요. 자, 갑이 열람실 4개 중에 2개 선택해야 돼. 을도 2개, 병도 2개, 정도 2개 선택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인데, 자, 각 열람실에 배정된 학생 수가 2명이래. 그러니까 여기 2명밖에 못 앉는 거야. 2명 밖에 못 앉는 거고, 각각 선택할 수 있는 게 2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이 갑이 총 8개 자리 중에 2자리를 써야 돼. 근데 똑같은 열람실은 못 써요. 이게 갑 이렇게 못 쓴다는 거야. 근데 문제 읽어봐봐. 다조건에 좀 별표를 쳐주시고 잘 봐보세요. 다조건에 자, 갑, 을 2학생의 열람실은 적어도 하나 겹친대요. 갑을은 적어도 하나 겹친대. 자,
이거를, 자, 이거 좀 봐볼게요. 이걸 풀 때 적어도 하나 겹친다라는 뉘앙스가 나오면은 원래 어떻게 생각을 하지? 전체에서 안 겹치는 걸, 그러니까 하나도 안 겹치는 걸 빼야 되잖아. 근데 이게, 봐봐. 전체에서 안 겹치는 걸 빼야 돼. 근데 이 전체가 굉장히 어려워. 잘 생각해보자. 이게 갑이랑 을이랑 병이랑 정이 8자리 중에 선택을 해야 되잖아? 근데 이렇게 갑이 A에 2개 선택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전체를 생각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 아마 여기서 막혔을 거야. 이게 갑이, 뭐, 엄청 복잡하거든요? 전체를 선택하는 게. 그래서 얘는 이게 어렵기 때문에 좋지 않아요, 이 방법은. 그러니까 결국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적어도 하나 겹친다는 뉘앙스로 풀 때 전체에서 여집합 빼는 게 맞는데 이게 쉽지 않아, 전체가. 그래서 얘는 어떤 전략으로 할 거냐면은 이게 아니라 자, 그냥 갑이랑 을이 모두 겹치는 거랑 이 케이스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갑이랑 을이 한 개만 겹치는 케이스가 있겠죠. 이 두 가지를 따로따로 생각할 거야. 적어도 하나 겹치니까 둘 다 겹칠 수가 있고, 하나만 겹칠 수가 있죠. 그냥 그냥 고지고대로 가겠다고. 전체에서 빼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야, 근데 모두 겹치는 게 엄청 쉬워, 생각보다. 잘 봐봐. 내가 이거 한번 이용해 볼게. 모두 겹친다고 했죠? 그러면은 갑이랑 을은 각각 2개씩 선택하잖아, 열람실을. 그러면은 4가지의 열람실 중에서 겹치는 2가지를 선택해 봅시다. 겹치는 거 선택해 봅시다. 그러면은 A랑 B를 선택했다고 했을 때 갑이랑 을이 이렇게 자리를 앉아야 돼요. 갑, 을, 갑, 을. 4가지 열람실 중에서 2개 선택하는 순간 이렇게 배정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봐봐. 그럼 뭐만 이제 배치하면 돼? 병, 정을 배치하면 되죠. 근데 병, 정이 어떻게 앉아야 돼요? 병정, 병정 이렇게 앉을 수밖에 없잖아. 병, 정정 안 돼요. 2개 선택해야 되니까. 왜 웃어? 병이 웃겨? 죄송합니다. 자, 병, 정. 뭔 소리야? 병, 정. 이렇게 앉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4개 중에 2개 열람실을 선택하는 순간 병, 정도 결정이 돼버려. 그러니까 6가지예요. 괜찮으시죠? 자, 근데 이제 좀 이거 쓱싹쓱싹 지워봅시다. 자, 지우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만 겹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좀 어려워. 잘 생각해 보자.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하나만 겹친대. 그럼 일단 뭐부터 해야 돼? 겹치는 거 하나 선택하셔야죠. 그럼 일단 4C 1이죠. 열람실 겹치는 거 하나 선택해야 돼. 그럼 뭐 A 겹친다고 해볼까? 4개 중에? 갑 안 치고 을 안 쳤어요. 하나 겹친다며? 괜찮죠? 자, 그리고 나서 하나만 겹친다고 했으니까 나머지는 안 겹쳐야지. 그럼 자, 갑부터 배정해보자. 갑이 앉을 수 있는 열람실은 일단 3개죠. 아무 데나 앉아도 되죠. 그래서 일단 3가지야. 갑이 앉는 열람실이야. 그래서 갑을 여기 앉혔어요. 여기 앉혔어요. 그럼 을은 어디 앉을 수밖에 없어? C에 앉거나 D에 앉을 수밖에 없죠. 안 겹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2가지야. 을은 2가지 열람실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을도 앉혔다고 해보자. 을을 여기다 만약에 앉혔어.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제 병이랑 정을 선택해야 돼. 자리를 선택해야 돼. 근데 병이랑 정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이렇게 4가지잖아요. 4가지잖아. 봐봐. 근데 병이랑 정은 이 D 봐볼래? D? 2자리가 비어있잖아. 정은 못 앉아요. 그러니까 병이랑 여기는 무조건 병, 정 한 사람쯤 올 수밖에 없단 말이야. 병이 둘 다 앉을 수는 없잖아. 각각 따로따로 하나씩 선택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갑이랑 을을 배정하는 순간
무조건 비어있는 아무것도 안 앉은 열람실 하나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자리에 병이랑 정 하나씩 와야 돼. 그러면은 여기까지 세팅하는 순간 병이랑 정은 비어있는 열람실에 한 자리씩 앉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결정이 된 거야? 그럼 병이랑 정 한 자리씩 남죠? 그럼 병이랑 정이 여기 앉고 여기 앉던가 이렇게 앉던가 선택할 수 있죠, 두 가지를. 그래서 2를 곱하셔야 돼요. 병이랑 정이 앉을 수 있는 자리 두 자리. 이게 잘 따라와야 돼. 무슨 소린지. 처음에 가브를 동시에 앉을 수 있는 열람실 선택해. 이게 4C1이야. 그리고 나서 앉았어. 끝이야, 여기는. 세 열람실 중에 갑이 선택할 수 있는 거 3가지. 앉았어? 그럼 을은 여기는 뭐 선택 못하니까 2가지. 이렇게 앉았어? 그럼 비어있는 열람실 하나 있을 수밖에 없다고. 근데 그 자리에 반드시 병이랑 정이 한 자리씩 앉아야만 해요. 병정은 못 앉으니까. 그럼 4 곱하기 3 곱하기 2를 마친 순간 여기까지 세팅이 된 거야. 그리고 나서 병이랑 정이 한 자리씩 앉아야 되는데 B, C 앉던가 순서 바꿔서 B, C, B 앉던가. 그래서 2를 곱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산 마치시면은 자 4, 3, 2, 2 곱하시면은 뭐죠? 48이죠? 그래서 둘이 더하시면 54입니다. 54. 10분이거든요? 근데 9번은 하고 마무리 지어봅시다. 왜냐면 9번 너무 쉽거든. 9번만 할게요. 9번만. 자. (9번은) 가봅시다. 자, 근데 9번은 처음 풀면 어렵거든요? 제가 이거 처음에 진짜 개헬이야. 이거 세야 되나? 7개 점 찍고 미친 짓 해야 되나? 하는데 9번 얘들아. 가족권과 나족권 있잖아. 그냥 솔직히 중요한 게 아니야. 가족권과 나족권은 일단 나중에 생각하시고 봐봐. 7개 위에 점을 찍을게요. 넷, 5, 6, 7이야. 잘 봐봐. 문제가 여기서 임의의 2점을 연결한 직선의 교점 중에서 외부에 있는 게 몇 개냐. 그럼 이런 느낌이잖아. 이거 2개 선택해서 직선 그었어. 그 다음에 이거 2개 선택해서 직선 그었어. 외부에 지금 점이 생긴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럼 잘 봐봐. 얘들아 생각해봐. 점이 총 7개잖아. 외부에, 그러니까 직선의 교점 중에 외부에 점이 생기려면은 반드시 7개 점 중에서 점 4개를 일단 선택을 해야 돼. 잘 생각해봐. 내가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 7이야. 점을 이렇게 이어버리면은 3개의 점만 선택하면은 반드시 원 위에서 교점이 생겨요. 외부에서 점이 생기려면은 점을 4개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7개 중에서 4개 선택해야 돼. 점을 4개. 그럼 봐봐. 자. 7개 중에서, 자. 하나, 둘, 셋, 넷, 다, 7이야. 아무거나 4개 선택해 볼래? 이렇게 선택했다고 해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택했다고 해보자. 자, 4개 선택했어. 외부에서 교점이 생기게끔 점을 이을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이을 수가 있는지 잘 봐봐. 여기서 이렇게 이으면 되죠. 이렇게 이으면은 여기쯤에 생길 거 아니야. 그죠? 4개 선택했어. 이렇게 이으면 되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이을 수 있냐면은 이렇게 이을 수가 있죠. 이렇게. 칸이 부족해서 못하는데 만날 거 아니야. 외부에서. 그러면은 잘 봐봐. 7개 중에서 4개를 선택하는 순간 직선을 이렇게 있던가 이렇게 이으시면 교점이 하나, 2개 생기죠. 그럼 7개 점 중에서 4개를 선택하면 그 4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점이 외부에 각각 2개씩 생겨요. 그러니까 7개 중에 4개의 점을 선택하고 각각 2개씩 외부의 점이 생긴다는 거야. 이해했어요? 7개 중에서 4개 점 선택하고 얘를 이렇게 위로 있던가 아니면 이렇게 반대로 있던가 이런 식으로. 그럼 각각 외부의 점이 2개 생기잖아. 7개 중에 4개 선택하면 각각의 케이스마다 점이 2개 생기는 거예요, 외부에. 그죠? 근데 봐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까? 이렇게 외부의 점이 교점이 생기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신다면 이 점이 다른 직선을 가지고 교점이 될 수가 있잖아. 중복이 될 수가 있잖아. 이 점이 다른 직선을 가지고 겹칠 수가 있잖아. 근데 그 겹치는 상황을 봐볼까요? 나조건 봐보자. 임의의 두 점을 연결한 어느 세 직선도 원 위의 점이 안에 한 점에서 만나지가 않는데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은 임의의 두 점을 연결한 어떤 세 직선도 그러니까 이 점이 다른 직선을 딱 가가지고 겹치지 않는다는 거야. 이게 나조건에서 이런 위험을 제거하는 거예요. 지금 나조건이. 그러니까 중복이 절대 발생할 수 없다는 거야. 그 다음에 가조건 봐봐. 가조건은 무슨 소리냐면은 임의의 두 점을 연결한 어느 두 직선도 평행하지가 않대. 근데 가조건을 왜 준 거냐면은 평행해버리면 만약에 얘랑 이렇게 이었더니 평행하면 교점이 안 생기죠.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조건은 평행하지 않다는 거니까 무조건 교점이 생긴다는 거고 그 다음에 나조건은 그 교점은 중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한 상황 다 제거한 거야, 이 문제가. 그러면은 7개 점 중에서 4개를 선택하는 순간 그 4개를 이렇게 읽던가 아니면 이 그림상으로 뭐 이렇게 읽으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읽으면 만날 거 아니에요, 위에서. 그러니까 7개 중에 4개 선택하는 순간 각각의 케이스당 2개씩 생기는 거야. 답이 얘예요. 그래서 한 줄 컷이거든? 73은 35고 2 곱하시니까 70이에요. 답이 70. 답은 5번이에요. 근데 이것만 비교해봐봐. 자, 이 문제가 크게 케이스가 2가지가 나와요. 어떤 거냐면 첫 번째, 자, 이 문제는 외부의 점이 몇 개인지 물어봤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비교해봐봐. 내부의 점이 몇 개인지도 물어볼 수 있어요. 이거 케이스가 딱 2가지가 나오거든? 그럼 봐봐. 외부의 점은 일단 7개 점 중에서 4개 선택해야죠. 각각의 4개당 2개 그을 수 있잖아, 2개. 봐봐. 얘가 이렇게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 7개가 있을 때 얘는 4개를 선택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으면 외부에서 만날 수 있어요? 이렇게 위로 긋던가 아니면 이렇게 그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2개 생기죠? 근데 잘 봐봐. 내부의 점이 몇 개인지 물어봐요. 왜 내부에? 그러면은 이렇게 7개가 있어. 셋, 넷, 다, 7. 내가 만약에 이렇게 4개를 선택했다 해보자. 내부의 점이 생기게 하려면 반드시 X자로 그어야 돼. 그래야만 내부에 하나씩 생겨요.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내부의 점의 개수를 물어보면은 그냥 7개 중에 4개 선택하면 그 4개가 하나씩밖에 안 생겨요. 그래서 자 이제부터 외부의 점을 물어보면 그냥 점 7개 있잖아. 반드시 4개 선택해야 돼. 4개. 그리고 외부는 2개씩. 내부는 1개씩. 그래서 1번 한번 시켜봅시다. 자, 이 문제는 이제부터 이 문제를 좀 외우시면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봐봐. 그냥 원 위의 점이 만약 10개 있대. 내부의 점이 몇 개 생기니? 그럼 그냥 10개 중에 4개 뽑으시면 끝나요. 내부의 점은 각각 1개씩밖에 안 생기니까. 그럼 점이 12개 있대. 외부의 점이 몇 개 생기니? 12개 중에 4개 뽑아요. 그 다음에 각각 2개 생기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외우시면 그냥 한 줄 컷이한 거야, 이제부터. 괜찮으시죠? 자, 어휴, 여기 덥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지어봅시다. 끝. 예, 현재 시각 오후 11시 35분쯤이고요. 아까 못했던 거, 자, 한번 해봅시다. 일단 1번. 자, 1번부터 한번 가봅시다. 아까 질문을 못했던 게 1번이랑, 그 다음에 지금 몇 번이죠? 1번, 6번. 6번. 이것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뭐였어? 1번, 6번,
7번은 그래도 조금 잘 푸셨던 것 같고 1번, 6번, 그 다음에 10번 그 다음에 뭐 11번, 그 다음에 13번 이렇게 한번 해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문제가 찬반 토론회에 참가하려고 했는데 찬반 후보 3명과 반대 후보 4명이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찬성 3명, 그 다음에 반대 후보 자 4명이 이렇게 있대요. 자,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소리 나오네. 자, 그 다음에 지금 문제가 7명 후보 중에서 A, B 두 사람에게 모두에게 선택된 후보자가 한 명인 경우를 구하래.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A, B가 뜬금없이 나왔는데 무슨 소리냐면은 지금 투표를 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A가 찬성 3명 중에 1명 뽑고 반대 4명 중에 1명 뽑는데요. 그 다음에 B도 찬성 3명 중에 1명 뽑고 반대 4명 중에 1명 뽑는데 지금 문제가 모두에게 선택된 후보자가 1명이래. 그러니까 겹치는 게, 그러니까 둘 다 뽑힌 사람이 1명이라는 뜻은 A 입장에서 찬성 누구 이제 3명 중에 뽑을 거 아니야? 반대도 4명 중에 1명 뽑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서로 같은 사람을 뽑는 그 후보가 1명의 케이스니까 결국은 찬성 3명 중에서 겹친 사람이 1명일 수 있죠. 찬성이 겹치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반대 사람이 겹치는 경우. 그러니까 A가 3명 중에 1명 뽑고 4명 중에 1명 뽑을 거고 B도 찬성 3명 중에 1명 뽑고 반대 4명 중에 1명 뽑을 건데 겹치는 후보자가 1명인 경우를 구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찬성이 겹친다고 했을 때 3명 중에 1명 일단 겹치겠죠? 그럼 끝났고 그 다음에 반대는 어떻게 해야 돼? 지금 4명 중에 안 겹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A가 뽑을 수 있는 사람이 4사람, 그 다음에 B가 뽑을 수 있는 사람은 안 겹쳐야 되니까 3사람이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3 곱하기 4 곱하기 3이니까 여기서 36까지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대가 겹친다고 했으면은 반대 4명 중에 1명 겹치는 사람 뽑을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A가 찬성 3명 중에 1명 뽑을 거고요. 그 다음에 B는 안 겹쳐야 되니까 나머지 사람 둘 중에 1명 뽑으셔야죠.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2니까 24가지야. 그래서 둘이 더하시면 정답은 60가지다. 자, 이렇게 적어낼 수 있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6번 한번 가볼게요. 자, 6번. 자, 얘는 문제를 좀 읽어볼게요. 일단 문제가 A에서 지금 B랑 C랑 D랑 E를 갖다가 다시 A로 돌아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근데 지금 문제가 이런 식으로 지금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렇게. 내가 조금, 지우개가 없네? 이제 틀리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지금 다시 돌아오는 경우를 구하려면 겹치지 않고,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얘는 사실 전체에서 그러니까 계산으로 할 수도 있겠으나, 약간 내 생각에는 노가다가 좀 편할 것 같아. 어떻게 할 거냐면은, 봐봐. A에서 스타트를 하잖아? 근데 A에서 갈 수 있는 게 그러니까 B, C, D, E 다 갈 수 있죠. 그래서 써볼게요. B,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D, 그 다음에 E. 이렇게 일단 다 갈 수가 있죠. 근데 돌아와야 되니까 B로 갔다 해볼게. 그럼 B에서 갈 수 있는 목적지는 C나 D죠. 그래서 C나 D로 갔어요. 그 다음에 C로 갔어. 그럼 C에서 갈 수 있는 거는 D밖에 안 되죠. E는 못 가는 거니까. D로 가면은 D에서 E 갈 수 있죠? 그럼 다시 A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한 가지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A에서 B 갔다가 D로 갔어. 그럼 D에서는 E로 가거나 C로 가잖아요. C로 가거나 E로 가는데 C로 가면은 E를 못 가고 다시 E로 가도 C를 못 가니까 이거 둘 다 완주할 수가 없죠. 그죠? 한 바퀴 못 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자 A에서 C로 갔어요. A에서 C로 가면은 C에서 갈 수 있는 게 B나 D죠. B나 D예요. 근데 C에서 B로 가면은 B에서는 D로 갔다가 E로 갈 수 있죠. 이게 D로 갔다가 그 다음에 E로 갈 수 있죠. 한 가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ACD면 ACD. 그럼 이거는 B로 갔다가
지금 뭐야? 1호 못 가잖아요. 그 다음에 1호 갔다가 B로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D에서 B로 갔다가 못 가고 그 다음에 1호 가도 못 가죠. 그러니까 얘는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에서 D로 갔어요. D로 가면은 D에서는 지금 B로 갈 수도 있고, 맞죠? 그 다음에 C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E로 갈 수도 있죠. 근데 A, D, B로 갔어요. A, D, B. 그러면은 C 갔다가 E 가야 되는데 못 가죠? 안 되고. 그 다음에 A, D, C는 A, D, C. 그러면은 C에서 B 갔다가 E 가야 되는데 못 가죠? C에서 E도 못 가니까 얘도 안 되고. 그 다음에 A, D, E는 A, D, E. 얘도 못 가죠? 더 이상.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마지막 A, E라고 해보자. A, E면은 어떻게 되죠? D로 갈 수밖에 없죠. 이거 D. D 확정이고, D로 가면은 C 갔다가 B 갔다가 A 가거나, 아니면은 B 갔다가 C 갔다가 A 가는 경우 있죠. 이거 두 가지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한 가지, 두 가지, 셋, 네 가지. 총 네 가지라고 답을 쓸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넘어가 봅시다. 10번으로 가봅시다. 10번. 자, 지금 지우개를 안 갖고 와가지고 틀리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10번 한번 가보시죠. 일단 10번은 포인트가 뭐냐면은 5개의 지금 정사각형을 칠하셔야 돼요. 자, 근데 문제가 가조건을 보면은 자, 각 세로줄에는 적어도 하나의 정사각형을 칠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세로줄과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 세로줄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하나씩은 칠해야 되니까 한 개는 확정이잖아? 근데 총 5개를 칠해야 되니까 특정 세로줄에는 2개를 칠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어느 거 하나에는 2개를 칠해야 돼. 세로줄 한 개는 2개를 칠해야 돼. 2개 칠한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세로줄에 2개를 칠할 것인가, 아니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2개를 칠할 것인가를 정하셔야 되는데, 얘가 케이스가 나뉘어요. 봐봐. 이렇게 있다가 해볼게요. 자, 내가 만약에 첫 번째 줄에 2개를 칠한다고 해볼게. 그럼 일단은 4C이지. 2개를 정해서 칠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나 조건에서 어느 가로줄에도 변을 공유하는 정사각형을 칠하는 것이 없다는 말은 가로줄은 이웃하게 칠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를 칠했으니까 못 칠하고 못 칠하죠? 그죠? 그럼 얘는 2가지를 못 칠하는 거야. 자, 근데 이거 한번 볼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봐봐요.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내가 만약에 두 번째 줄에 2개를 칠했어. 이렇게 칠했어. 얘도 4C이란 말이야. 근데 얘는 내가 이렇게 칠한 순간 양 사이드 옆에 칠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 4개를 못 칠하는 거야. 그러면은 케이스를 나눌 때 첫 번째 줄이나 네 번째 줄에 칠하는 경우는 한쪽만 못 칠하죠. 그러니까 2가지만 못 칠하는 거고, 두 번째 줄이나 세 번째 줄에 칠하는 경우는 얘를 칠하는 순간 양 옆에를 못 칠하니까 총 4가지를 못 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케이스가 2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푸셔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은 얘는 일단 첫 번째 줄이나 네 번째 줄에 칠하는 경우니까 2가지가 이렇게 있는 거고, 얘도 두 번째 줄이나 세 번째 줄에서 2가지를 칠하는 거니까 일단 2를 곱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4개 중에 2개 선택하니까 4C야.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칠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거 못 칠하잖아? 그럼 두 번째 줄에 이제 하나씩은 칠해야 돼. 그럼 둘 중 하나 칠할 수 있죠. 그래서 2가지야. 둘 중 하나 칠했어. 그럼 이제 얘를 못 칠하죠? 그럼 세 번째 줄은 셋 중에 하나 칠할 수 있죠. 셋 중에 하나. 칠했어. 그러면은 또 얘 못 칠하니까 네 번째 줄도 셋 중에 하나. 그죠? 그래서 이거 전부 다 계산을 마치시면은 얘는 216가지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 한번 해보자. 얘는 일단은 첫 번째 줄에는 둘 중 하나 칠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2고요. 첫 번째 줄.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은 또 둘 중 하나 칠할 수 있죠. 그러니까 2개. 하지만 네 번째 줄은 얘만 이렇게 아니면 되니까 셋 중에 하나. 3이죠. 그래서 이거 전부 다 계산 맞히시면은 144가 나옵니다. 그래서 둘이 더하시면은 360 이라고 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으로 가보시죠. 11번. 이거는 참고로 모고 기출 문제입니다. 자, 모의고사 기출 문제고 되게 옛날 문제예요. 어떤 거냐면은 일단은 지금 점이 이렇게 있대요. 이렇게 지금 9개 점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표현했잖아. 집합. 물론 집합을 안 배우셔서 잘 모르겠을 수도 있지만 1부터 P가 3, 4이라고 했고요. P가 2가 아니래. 이랬을 때 지금 여기에 원소 A랑 B가 있대요. A랑 B가 이 집합의 원소가 이렇게 있대요. 자, 근데 P가 A, B잖아. 그럼 A랑 B라는 거는 이렇게 여기가 1이잖아. 그 다음에 이렇게 있고 이 P가 X좌표랑 Y좌표가 정수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의 영역에 P라는 점이 있는데 지금 9개 점 중에서 지금 2개로 만들 수 있는 삼각형 개수의 최소값을 물어봤잖아요. 그러면은 P가 예를 들어 이렇게 있으면 9개 점 중에서 2개만 선택하시면 2개 선택했어? 그럼 2개 선택하는 것만큼 삼각형 개수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9개 중에서 2개 선택하면 삼각형 하나. 이렇게 2개 선택하면 이렇게 삼각형 하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총 전체일 거 아니에요. 굿이 이만큼 만들어지겠지? 근데 삼각형 개수의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케이스가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봐봐. P라는 점이 만약에 이쯤 왔어? 어디 있냐면 정확하게 이렇게 있고 이쯤 왔어요? 그럼 P라는 점이 여기 있으면은 내가 이 나머지 삼각형이 다 만들어지지만 이 세 점 중에서 여기 노란 색깔 세 점 중에서 2점을 선택하면은 일직선상에 놓이기 때문에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P라는 점이 여기 위에 놓여 있으면 32개만큼은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걸 빼주셔야 돼요. 근데 P가 여기 위에 놓이면서도 이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이 점이랑 이 점 이어봅시다. 이 점이랑 이 점을 이어봤어요? 이어봤어. 그럼 P라는 점이 여기에 놓이게 된다면 이거 2개를 선택하는 경우도 빼주셔야죠. 그러니까 이 C1이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C 이거 2개 선택하는 경우도 일직선에 놓이니까 안 되죠. 근데 심지어 이 점은 여기도 돼요. 이 점과 이 점을 이으는 것도 여기 탁 놓이게 되죠. 그죠? 그래서 얘도 이 C2는 또 빠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해야 돼. P라는 점이 파란색에 놓이는 경우는 이 세 점이 일직선상에 놓이니까 안 되고 얘도 일직선상에 놓이니까 안 되고 얘도 일직선상에 놓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 빠지시면은 얘는 36이죠. 그래서 3 빼고 얘도 1 빼고 1 빼니까 31가지. 자, 4번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3번 해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13번. 13번은 어렵지 않죠. 어떤 거냐면은 일단은 지금 그거 볼게요. 자, 일단은 지금 뭐야, 이거? 4칸짜리네? 아이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자, 이거 틀리면 안 되니까 잘 그리셔야 돼요. 이렇게 있고, 자, 지금 그리지 못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되고, 틀리면 안 돼. 그림 잘 그려야 돼. 이렇게 있고, 여기서 이렇게 됐다가, 그죠? 이렇게 됐다가,
맞나? 이거죠?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 큰일 났네. 이게 이렇게 되죠? 오, 잠깐만. 7칸짜리구나. 미안하다. 자, 이게 이렇게 되는 게 맞고, 하나가 더 있네요. 여기에 B가 있고요. 여기에 A가 있답니다. 이거 지우개가 없으니까 지금 나도 쫄린다. 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A에서 지금 B로 가야 되는데, 최단 길이를 지금 구하래요? 그럼 A에서 여기로 갈 텐데, 이게 침수돼 있으니까 여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A에서 여기로 가는 케이스를 구하시고, 다시 여기서 여기로 가는 케이스를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은, 첫 번째로 한번 얘부터 해보자. 그럼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게 한 가지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 한 가지고, 여기도 한 가지인데, 여기는 의미가 없는 거야. 못 가니까. 그럼 여기 가는 거는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는 거니까 두 가지죠. 더하시면 되죠. 얘도 더하시면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는, 여기로 가려면은 세 가지를 거쳐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니까, 여기는 고지곳대로 세 가지가 되는 거고, 여기는 7가지, 여기는 12가지.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것도 12가지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 해보자. 얘도 그냥 새롭게 해볼게.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여기로 가는 거 이렇게 갈 수밖에 없으니까 한 가지. 맞죠? 여기는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는 여기를 거칠 수밖에 없으니까 두 가지인 거고, 5가지, 9가지. 괜찮죠?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것도 두 가지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것도 두 가지밖에 안 되는 거야. 위로밖에 못 가니까. 둘이 더하시면 7가지. 얘는 9가지. 더하시면 16가지. 여기는 23가지죠. 그래서, 자, A에서 여기로 가는 건 12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건 23가지죠. 그래서 전부 다 계산을 마치시면은 276가지가 나와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고생하셨습니다. 끝내겠습니다.